자, 연습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증명에서 간간히 사용되는 유용한 부등식인 베르누이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부등식이 뭐냐? 베르누이 부등식입니다.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는 것은 A는 실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N은 자연수일 때 1 더하기 A의 N제곱은 항상 1 더하기 N 곱하기 A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부등식입니다.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이것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 한번 보면 이 부등식에 N을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A 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면 N이 K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K가 1 더하기 KA가 만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K 더하기 1일 때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자, K 더하기 1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K제곱에 1 더하기 K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 더하기 A의 K제곱은 1 더하기 K 곱하기 A보다 분명히 크다라고 두 번째 N이 K일 때 가정을 했죠. 따라서 1 더하기 KA 곱하기 1 더하기 A와 같은 부등식이 만족합니다. 자, 이 부등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개를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K 더하기 A K 더하기 1A 더하기 KA 제곱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도 자연수고 A 제곱도 양수죠.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A 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N이 K 더하기 1일 때 A 더하기 1의 K 더하기 1제곱은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곱하기 A 만족을 했죠. 네, 따라서 N이 K 더하기 1번째도 만족하게 되니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베르누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르누이 부등식의 결과를 가지고 연습문제 3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A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함을 증명하여라. 자, 우선 그러면 증명을 하기 전에 양의 실수 B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 A가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1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B가 양수이면 A는 분명히 1보다 작게 되죠. 그리고 또 0보다 큽니다. 네, 이것은 즉 A가 1에서 0 사이임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1 더하기 양수 B의 N제곱은 1 더하기 M 곱하기 B와 보다 큽니다. 네,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요. 베르누이 이니퀄리티 베르누이 부등식. 자, 그러면 A는 양수이기 때문에 N제곱을 하면 명백하게 0보다 크죠. 그런데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1 더하기 B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 식의 양변에 N제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1 더하기 n 곱하기 b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런데 분모의 1을 더 뺀 n 곱하기 b분의 1이 더 크죠. 그런데 만약에 n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다면, 그러면 라지 n b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입실론보다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이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라지 n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라지 n을 b 곱하기 2분의 1보다 큰 자연수 하나를 잡게 한 후 그 자연수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이 만족하죠. 따라서 잘 살펴보면 요 부분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n제곱은 0보다 크고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실론은 임의의 입실론이죠. 임의의 양의 입실론입니다. 그러하니 임의의 어떤 작은 양의 입실론을 잡아도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는 말은 이 극한이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3번을 풀었고요. 이번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a가 양수일 때 양수의 n분의 1제곱이 1임을 증명하여라.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사실 n 승분 루트 a와 같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우를 좀 나눠봐서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열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은 사실 상수 수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1 이렇게 되죠. 모든 항이 1인 상수 수열입니다. 따라서 극한은 1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a의 n제곱분의 1은 1 더하기 b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bn은 어떤 양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a가 1보다 큰데 1보다 큰 수의 n제곱분의 1은 역시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어떤 1보다 큰 1 더하기 bn으로 표시를 임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것은 1 더하기 bn의 n제곱이 됩니다. 양변의 n제곱이었죠. 이것은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1 더하기 n 곱하기 bn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하면 a 빼기 1은 n 곱하기 bn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bn이라는 양의 수열이죠. 수열인데 양의 수열입니다. 은 n분의 a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a 빼기 a의 n제곱분의 1 빼기 1이라는 것은 이 윗부분에서 b의 n의 절대값, 양수수의 절대값 같은데, 사실 bn이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bn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 bn은 좀 전에 봤듯이 요 n분의 a 빼기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이걸 잘 살펴보시면 이 절대값은 명백히 0보다 같거나 크죠. 절대값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죠. 예제에서. 자, 그러니 a의 n분의 1이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경우 a가 음수가 아니라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n분의 1승이라는 것은 n분의 1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1보다 작기 때문에 n승 루트를 씌우면 여전히 0과 1 사이겠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니까 어떤 양의 수열 CN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이게 명백하게 1보다 작겠네요. 네, 이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n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또 베르누이 부등식에 따라서 n 곱하기 cn 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런데 분모에 1을 더하면 명백하게 이쪽이 크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 cn을 양수 수열로 잡았죠. 양수 수열로 잡았고 cn이 n 곱하기 a분의 1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죠. 요 n을 양수 n을 이쪽으로 넘기면 네, cn과 대소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부등식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빼기 a의 m 제곱분의 1은 요 1보다 작은 어떤 실수의 n분의 1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서 1 사이죠. 그러니 그 수를 1에서 뺐다고 한들 0보다 클 겁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1 더하기 n 곱하기 cn분의 cn이 됩니다. 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요 식에서 1 빼기 a의 n제곱분의 1을 했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요만큼 식이 노란색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cn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여기 이 식의 분모가 1보다 크죠. 그런데 여기는 1이기 때문에 네, 1분의 cn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cn인데 자, cn은 방금 여기서 n 곱하기 a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죠. 예, 그러면 자, 이걸 살펴보시면 이제 n 곱하기 a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이 말은 절대값 1 빼기 a의 n분의 1의 절대값이 n 곱하기 a의 절대값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따라서 리미트 a의 n제곱분의 1은 위에 어느 세 경우를 다 따져봐도 1로 수렴합니다.